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이즈입니다. 10월 18일 화요일이죠. 오후 5시 30분이고 자, 비트코인 현재 2,800만원대 준수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한 조정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상승을 어느 정도 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 구간에서 잘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 이 구간, 여기 저점 구간이죠. 2790만원대 이탈만 특별히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상승 추세를 한 번 더 돌파해주는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움직임은 오늘 밤 나스닥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비트도 이제 따라갈 수가 있고, 지금 어쨌거나 요거 이제 보시는 거 4시간 봉인데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여기서 일단 꼬리는 달았습니다. 이 윗꼬리, 이 어느 정도 올라간 지점에서 이런 윗꼬리 마감을 했을 경우에 옆으로 빼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윗꼬리 극복을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충분히 한번 꺾일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지지 상승 패턴으로 한번 더 위로 쏴줄 것이냐, 이 구간에서도 음봉 한번 섞어주고 위로 쐈는데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 돌파 2820만원대의 돌파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밀릴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밀린다라고 해도 그것은 또 매수 기회 주는 거죠. 이렇게 밀린다라고 해도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상방빔, 이런 빔이 또 이제 터진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거나 박스권 움직임 안에서 이 박스, 제한된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지금은 보여줄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시점이다. 왜냐면 11월 2일에 또 FOMC 금리 인상이라는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 50bp를 올리게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이거 지금 거의 75bp 올리는 거로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적게 올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과연 이런 악재를 내비두고 비트가 여기서 막 이제 신나게 혼자 올라갈 수가 있냐, 그건 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PI 때 찍은 바닥과 그 직전에 못 뚫던 3번이나 돌파를 못한 이 매물 라인이 지금 굉장히 두텁죠. 여기서 굉장히 오래 횡보를 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3번이나 걸린 매물대, 그리고 이번에도 상승을 한다 해도 이 매물대, 바로 2,900만원대의 이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단은 2,900만원대 이 라인, 그리고 하단은 CPI 때 찍었던 2,600만원, 2,630만원 요 정도 라인의 박스 안에서 많이 내려와도 이 정도고 많이 올라도 이 정도다. 그리고 11월 2일 CPI를 기점으로 한 번 더 좀 세게 쳐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11월이 75bp 인상의 마지막 단계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12월에는 여러분들 50bp라든지 뭐 말도 안 되게 25bp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승, 금리를 상승시키는 그 추세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11월 2일을 기점으로 시장에 어떤 좀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 랠리를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바이고, 물론 그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정도 추석빔의 상단 라인까지, 그러니까 11월 2일까지 FOMC 앞두고 좀 불안한 장세를 보여주다가 또 공포 분위기 조성을 하겠죠. 어쩌면 이 저점 또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CPI 때 찍었던 저점을 이번 11월 2일 금리 발표를 하면서 뒤흔들면서 여기서 한번 또 저점을 깨고, 그 다음에 요정도 급의 강력한 반등 이런 것도 터지고 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이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 숏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기준점, 항상 이 기준점 박스 중단 라인을 우리가 지금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박스 중단 라인으로 2,780만원 언더로 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롱자리, 이런 식으로 지금은 박스권 움직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최대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파동들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트가 지금 아직까지도 추세가 그렇게 심하게 안 꺾이는 걸 봐서 충분히 오늘 밤에 나스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나스닥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는 열렸는데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어요.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독일 증시입니다. 여기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독일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도 지금 좋은 모습, 바닥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나온 게 아니냐. 영국도 중요하죠. 그리고 영국이 지금 양적 긴축을 좀 연장하겠다, 바로 지금 긴축을 어느 정도 좀 미국을 따라서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물가 인상도 계속 올라가고
굉장히 조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양적 긴축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이제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부 장관이 기존의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을 대부분 되돌리겠다, 그런 발표를 하면서 파운드화가 살짝 이제 급등을 해주면서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여러가지 좀 미국에서 지금 실적 시즌이죠. 실적들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은행이죠. 은행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예대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또 은행에 돈도 많이 맡기고, 그런 여러 가지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금융주, 특히 은행주의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라든지 애플, 아마존 이런 기술주들도 최근에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지금 터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을 좀 살펴보면, 자, 보시는 건 나스닥 시간봉입니다. 시간봉. 시간봉으로 여기서 팍 눌렸다가 주말 지나고 월요일부터 월요일 아침 7시에 딱 바닥 찍고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올라오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등세를 이어오다가 지금은 이제는 꺾일 만한 자리에 온 거거든요. 나스닥이 이제는 꺾일 만한 자리까지 왔다. 여기서 원래 이 정도에서 꺾였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파 더 위로 쳐올리면서 숏을 좀 쥐어 짜주고 이제는 내려가는 모습. 자, 이제는 좀 빠질 수가 있는데, 이 빠지는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리냐,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일단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지금 이틀째 반등을 쳐주는 모습이고, 물론 이거 아직 일봉 마감되려면 멀었죠. 이따 10시 반에 나스닥 본장이 개장을 하는데, 자, 이 정도로 올려치고 본장이 개장한다라고 하면은, 본장 개장하면은 빠질 확률이 더 높게 보이죠. 지금 구간에서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2차 파동을 더 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최근에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선 돌파가 일단 나왔다. 돌파가 나올 만큼 일단은 좀 세게 올려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채널 안으로 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채널을 좀 옆으로 수평 이동으로 뚫어내면서 위로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이제 나올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반등 뒤에는 또 급격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빠지고 또 올라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도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결과적으로 좀 크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패턴이 나스닥이 지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충분히 이 정도 올랐으면 조정 나올 만한 자리죠. 자, 그래서 급격한 상승 뒤에 뭐 짧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처럼 좀 짧게 빠졌다가 위로 한 번 더 쳐주고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쌍고의 형태를 그리고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외봉 형태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보통 쌍고를 그리죠. 그리고 나스닥 10시 반에 열리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매물대, 여기 매물대가 있죠. 어느 정도 빠지다가 10시 반에 땅 열리면서 위로 가는 척 했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나스닥도 지금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살짝 조정이 나오는 게 그림이 패턴상 그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파동을 좀 바닥권에서 만들어주다가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긴 추세로 봤을 때 나스닥도 이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를 찍었고, 주요 지지 라인까지 이탈을 시키면서 공포를 극대화시켰지만, 결국에는 찍어야 될 구간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림, 정확하게 이 하락 채널에 바닥을 지금 찍어준 그림이죠. 여기를 찍고 들어 올리고, 그리고 채널 돌파까지 나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저는 이제는 턴어라운드, 나스닥이 쭉 이제 유턴해서 위로 올려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일단은 빠지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찍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죠. 물론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한 자리지만은, 이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것도 나스닥이 꺾이면은, 나스닥이나 비트가 꺾일 만한 자리에서 달러가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달러가 반등 나올 자리니까 나스닥이나 비트도 꺾일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러와 비트코인 사이에 이 반비례 관계가 굉장히 좀 명확해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도 좀 살펴보면서 비트의 흐름을 좀 예측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달러가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해도 어느 정도 나오다가 또 꺾어지겠죠. 이 구간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계속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구간에서의 잔파동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빠지는 구간에서도 파동이 있고, 그 파동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반대로 또 움직여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해외 차트 보시면은 자 12시간 봉입니다. 여기 구간부터 바닥을 주말에 찍고 쭉 이제 올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충분히 저항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고, 지금 그 최근에 여기 구간에서 찍고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 닫고 떨어지고 닫고 떨어지고 닫고 떨어지는 이 추세 라인에도 일단 상단에 지금 맞았기 때문에 여기 맞고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도 맞고 떨어졌고 여기도 맞고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 구간 이탈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맞고 어느 정도 빠지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닥을 찍어주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진입을 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구간 여기서 이제 숏을 치고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롱을 치고 올라가면 또 이 구간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넘겨줄 수도 있죠. 여기 하락 추세선 돌파가 다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찍어주면 여기 정도 자리에서 또 이제 숏 자리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럼 또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여기 돌파를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유턴을 해서 돌아나가는 그림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비트도 마찬가지다. 비트나 나스닥이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조금 같이 움직이는 패턴이 나오는 거고, 사실상 얘네들이 또 어느 정도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도 볼 수 있고 나스닥도 볼 수 있고 비트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차트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실제 투자에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든지 달러 지표 분석 이런 걸 실시간으로 저희 카톡방에서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숏을 드렸죠. 영상을 찍기 전에도 오후 5시죠. 5시에도 이런 식으로 숏 들어가자. 5시에 정확하게 숏을 드렸습니다. 5시가 언제입니까? 이때죠, 이때. 기가 막힌 자리에서 숏 잡아드렸습니다. 여기 고점 돌파, 여기서 싼 거 찍고 결국에는 이제 죽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나스닥도 여기서 꺾였기 때문에 달러 고개 들면서 숏 자리가 나오니까 숏을 드린 거고,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죠. 이렇게 빠지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죠. 숏 수익. 이분은 또 이더리움 들어가서 25% 수익. 자, 6% 수익, 7%, 9%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타점 자체를 다 잡아드리고 있고, 예측도 이런 식으로 4시 반에 예측까지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 올라왔다 꺾인다, 결국에는 숏으로 방향이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라오면 숏 잡으시면 된다, 이런 대방향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4시 반에 올라갔다 내려간다, 그림 똑같이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 단순히 비트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스닥, 그 다음에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글로벌 거시 경제 상황까지 보고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맥점 자리를 다 잡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좀 확실한 정보 무료로 받아가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저희 이제 코인타임즈 특급 정보방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서서히 이제 하나 둘씩 펌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앵커가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죠. 앵커도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던 코인이고, 알고랜드라든지 앵커라든지 아이오타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코인들의 특징을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크게 들어올려 놓고 뺄 만큼 뺀 자리에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한 번씩 터질 수 있는 코인이다. 앵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앵커가 이렇게 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상당히 크게 들어올렸고, 그동안에 제대로 된 반등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스토리지도 오늘 한 7.9% 정도 올려주고는 있지만, 스토리지는 이 정도는 좀 약하고 좀 더 크게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내려와 주고 옆으로 뺀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오는 거고, 여기서 앵커 정도로 앵커가 이제 한 18% 정도 올려 쳐줬는데, 이게 파동이 아직 안 끝난 걸 수도 있습니다. 앵커도 지금 여기서 올려 찍고 한 번 더 올려 찍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려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앵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점 이탈 47원 이탈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일단 지금처럼 오른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는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확실히 손절을 좀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리다가 조금 눌려주면은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알고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다고는 보기
보기 힘들고 알고랜드도 좀 더 여기서 눌려주게 되면 비트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알고랜드 이런 것도 좀 빠지겠죠. 그렇지만 여기 자리를 기준으로 잡고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좀 여기 곳에서 매수를 했을 때 요런 식의 반등을 또 노려볼 수가 있죠. 크게 이제 쌍바닥을 찍고 들어올리는 그림, 이 패턴도 나올 수가 있다, 알고랜드도. 그리고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상당히 거래량이 쭉 터져주면서 위로 쭉 차올린 다음에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아이오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CPI 때 찍은 저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380원에서 400원까지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알트들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그나마 쏴주는 코인들이 나오는 거는 좀 좋은 신호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이 헤데라 해시그래프, 이 헤데라 코인도 시총 2조짜리 나름 좀 무거운 코인이고 좀 기술력이 있는 코인이고 지금 차트상도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헤데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좀 더 눌려주게 되면, 이렇게 눌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하다. 좀 크게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헤데라 일봉상으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올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매집봉의 형태를 좀 띄워주면서 바닥에서 살살 올려치는 무빙, 이런 게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 구간 수렴 이후에 상방으로 돌파하는 그림, 요때랑 비슷한 수준의 110원에서 100원 언저리까지 쏘는 그런 무빙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잡코인들이 조금 강세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잡고 펌핑이 나오는 분위기고, 뭐 그런 분위기 나쁘지 않다. 원래 잡코들이 먼저 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가 쭉 올라가면서 메이저 코인들도 시총 높은 코인들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막상 그때는 또 잡코인들이 안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잡코인들은 이렇게 틈이 보일 때 좀 펌핑이 나오고 대세 상승이 쭉 나올 때는 뭐 그냥 같이 조금 따라가다가 그 대세 상승 막바지에 또 막바지 펌핑을 주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잡코들이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것, 그렇게 뭐 나쁜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비트파이넥스 쪽 이제 고래들이 계속해서 지난 3개월 동안 50만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등 바닥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홀더들은 대부분 물량을 처분을 한 데 반해서 장기 홀더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비트를 사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단타 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가줘야 밑에서 제 세력들이 물량을 싸게, 그러니까 단기 홀더들이 물량을 뺏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질이 멸랄하게 바닥을 기면서 바닥을 깰 것처럼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면 결국에 투매 물량이 나오고, 그런 투매 물량들을 세력들은 또 싸게 잡고, 그렇게 매집이 완료되면은 또 재료나 뉴스를 띄우면서 상방으로 쳐 올리면서 개미들이 들어오면은 또 물량을 넘기고, 항상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소식들 나쁘지 않다. 결국에는 이제 바닥에서의 어떤 손바뀜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기네스북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장 가치 있는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 암호화폐로 기록을 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은 기네스북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일 수가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NFT, 유명한 NFT죠. 크립토펑크, 이 5822 크립토펑크, 요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NFT로 또 인정을 받았죠. 2370만 달러 8,000 이더리움에 구매를 했다. 요게 이제 제일 비싼 걸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고, 또 맨체스터 시티 토큰 시총 4,710만 달러로 가장 가치 있는 펜 토큰으로 또 기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명문 구단이죠, 맨체스터 시티. 자, 그리고 업비트가 10월 19일 내일입니다. 내일 앱토스라는 코인을 원화마켓에도 상장을 한다. 굉장히 오랜만에 원화마켓에 상장을 하는데, 물론 BTC 마켓에도 같이 상장이 되거든요, 앱토스 코인. 자, 그래서 이 앱토스 코인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페이스북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코인이다, 요렇게 또 주목을 받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자,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레이어 1 블록체인 앱토스가 메인넷을 정식으로 출시하자 국내외 거래소가 일제히 상장에 나섰다. 자, 그리고 업비트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FTX 이런 굵직한 해외 거래소에서도 18일과 19일 사이에 이 앱토스 코인을 상장할 계획이다. 좀 상당한 펌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좀 기대가 되죠. 굉장히 오랜만에 또 원화마켓의 상장이고, 또한 메타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한 파장이 있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이제 10월 19일 10시에 상장을 하는데 간만에 상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래가 좀 활발히 일어날 수도 있고 오랜만에 업비트에도 좀 거래량이 좀 쏠릴 수 있는 그런 조금 빅 이벤트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도 이게 상장을 하면 저는 거의 무조건 이제 상장 펌핑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업비트에만 단일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이낸스라든지 FTX, 후오비 이런 거래소에도 같이 상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업비트도 19일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신규 상장이 있는 날에는 업비트에 있는 다른 알트들이 조금 내려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죠. 왜냐면 여기 있는 돈을 빼가지고 그 신규 상장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해외 거래소에 18, 19일에 상장이 좀 몰려있는 이 앱토스 코인 그리고 또 워나마켓 상장이기 때문에 이런 알트코인들에 있는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이 앱토스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앱토스 코인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19일 오전 10시에 먼저 바이낸스랑 FTX 세계 넘버원 거래소에 상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심하게 펌핑이 좀 나오고 어느 정도 펌핑이 나오고 아마 바로 죽을 것 같진 않고 펌핑된 상태에서 업비트에 상장을 할 수가 있겠죠. 업비트는 19일 5시니까. 그러니까 19일 10시에 먼저 바이낸스랑 FTX에서 이제 해먹고 나가지고 업비트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비트에 상장할 때 펌핑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위로 올려치고 여기서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할 때 이미 10시에 이제 막 올려치고 이렇게 올려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업비트에 상장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상장하게 되면 여기서 한 방 더 위로 쳐주는 척 하다가 여기서 산 애들이 물량 업비트에다 싹 다 넘겨버리고 죽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하시더라도 굉장히 좀 단타로만 보셔야 되고 소액으로만 접근하셔야지 여기에 이제 과거 누사이퍼 이제 쭉 올라가는 거 이거 생각하고 들어가셨다가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나스닥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나스닥 빠질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쭉 이제 빠지면은 어느 정도 한 오늘 이제 본장 개장하고 아마 새벽까지도 계속 좀 빠지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구간에서처럼 쭉 내리다가 이런 식의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은 또 롱 관점으로 보는데 일단은 좀 숏으로 좀 더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숏에 대한 관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나스닥이 이렇게 된다. 그림까지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빠진다고. 그 다음에 숏 포지션도 다 잡아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잘 터졌기 때문에 이런 조금 흐름을 예측을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카톡방에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받아가실 분들은 하단에 저희 카톡방 이쪽으로 입장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이 눌리게 되면은 당연히 비트도 눌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또 눌림은 또 다른 저점 매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사실 현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심하게 조정이 나올 경우에 이 매물 라인까지 좀 깨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정도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이런 파동 이후에 크게 위로 돌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11월 2일에 잡히는 FOMC 때문에 좀 눈치 보기 박스권 장세가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 단기 움직임들을 저희가 다 예측을 하면서 내려오면 롱, 올라오면 숏, 내려오면 또 롱 쳐야죠. 올라오면 숏 치고 이런 식으로 이 파동을 조금 최대한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다 보면은 그래도 하루에 500불에서 1000불 정도 벌어가시는 그 정도 수익은 충분히 저희랑 함께 가져가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파동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파동을 좀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만 하는 구간이다. 최소 11월 2일 FOMC 전까지는 이런 잔파동들이 이루어지는 박스권의 형태를 그리다가 11월 2일을 기점으로 폭발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응을 잘 하셔서 모두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내일 좀 더 좋은 소식들, 좋은 코인들 발굴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